오늘은 항등식 종료할 거거든요. 항등식 종료할 건데 사실 이론은 한 줄밖에 없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 한 줄입니다. 진짜 한 줄이고요. 나머지 문제풀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제풀이 하는 거 문제풀이 하는 거를 그 필기하는 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이가 조금 길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하는 거 보면서 같이 적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나면 역시 하던 대로 투데이 풀고 과제 질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과제 해온 거 문제 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은 연습 문제 아니고 유제 해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제에서 딱 한 문제만 풀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제 하나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부교재에 있는 거에서 풀어드리고 아마 시간 남을 거거든요. 시간 남으면 개인적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리마인드나 아니면 앞에 거나 뭐 이런 거 중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거 있으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정석은 유제 3-3번 풀 겁니다. 49페이지네요. 정석 49페이지 유제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fx가 나와 있어요.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거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해법이 세 가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개수 비교. 두 번째, 수치 대입. 세 번째, 직접 나눈다. 오늘 그리고 이 직접 나눈다 중심으로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이 세 개가 떠올라야 되고요. 이 세 개를 하나만 써서 푸는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혼합해서 풉니다. 그런 생각들 같이 해주셔야 돼요. 항등식이다 했는데 항등식이다로 끝나시면 안 돼요. 항등식이 뭔지, 항등식의 해법이 뭔지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딴 얘기 하나 하면요. 선생님 인터넷이라고 하니까 되게 유튜브 봐요. 자기 전에 유튜브 봅니다. 선생님 그것도 있긴 있어요. 인스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친구는 없어요. 자, 어쨌든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 보면 맨날 보는 거 보여주죠. 그런 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죠. 네, 알고리즘 때문에 보는 거 보여주는데 선생님 맨날 보는 게 뭐냐면 이 얘기하면 애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보긴 하는데 수학 문제 푸는 거 있어요. 수학 문제 푸는데 그런 거 있어요. 이 채널 이름도 구독은 안 했는데 기억나네. 12매스예요. 12매스인데 12매스인데 요건데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막 이런 거 되어 있은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넓이 얼마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중등선밖에 안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막 그런 문제도 되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막 풀고 그럽니다. 보면은 웃긴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거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막 되게 서울대 나온 선생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름은 기억은 안 나요. 서울대 나온 선생님이 막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수학 공부하는 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이런 걸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왜 당연한 이야기를 졸라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 무언가가 떠올라야 된다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항등식 보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항등식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항등식의 풀이 방법이 뭔지 이런 게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빨리 대답해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보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네 말고 이등변 삼각형.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 배웠죠? 그럼 문제를 풀 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문제에서 되게 많이 쓰였던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선생님은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쓰이든 안 쓰이든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네요. 쓰이든 안 쓰이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선 떨구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2개 생기는 거랑 이 수선이 합동에 의해서 요 밑을 2등분하는 거예요.
그럼 중선이 수선인 거, 요 이야기에서 직각삼각형 이야기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중등에선 좀 쓰여요. 고등 초반에도 좀 쓰이고요. 뭐냐면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요 선 위에 모두 있다는 거.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도형 문제를 접근을 했는데 이등변 삼각형 봤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네로 끝나면 사실 수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삼각형 하면 정삼각형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우선 정삼각형의 정의, 그리고 정삼각형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문제를 때려박아서 풀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럼 뭐예요?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하면 되는데 처음 듣는다? 그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전 내용을 복습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러면 이걸 항등식이라고 부르고요. 항등식 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거. 첫 번째 항등식의 정의. 항상 등호를 만족시키는 식. 두 번째 항등식 문제풀이 방법. 뭐 있었어요? 3개.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항등식의 형태 뭐 있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0 곱하기 X는 0꼴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이요. 됐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들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랑 부합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유튜브에 올렸고 유튜브 조회수가 막 몇만 회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댓글 달려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더라고. 평생 수학 공부를 안 했지만 선생님을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수학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거인데 다 거짓말입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2fx 플러스 1 빼기 fx는 x제곱이 성립한대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ABC를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x 플러스 1은 x 자리에 x 플러스 1 넣는 거니까 얘는 a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하고 x 플러스 1 더하기 c 이렇게 되고요. 빼기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고요. 그 친구가 x제곱이래요.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봤자,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봤자 2차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겠어요? 개수 비교로 풀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치 대입을 해도 돼요. 근데 수치 대입을 하면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식도 기본적으로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식 3개 쓰는 것보다 그냥 저 친구 전개해서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개해서 정리를 할 때 본인의 방법이지만 어떻게 쓰냐면 차수 맞춰서 적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거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2차 있죠? 이 친구들 맞춰서 적으면 2ax제곱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 2a, 2x니까 더하기 4ax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2가 되고요. 그럼 이 친구는 앞에 이것까지 해서 2b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2b가 되겠죠. 그리고 c인데 2c군요. 2c가 되고요. 여기 빼기 있죠? 빼기 하고 여기에 뭘 할 거냐면 이 친구 역시 차수 맞춰서 적으면 이렇게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돼요. 그러면 차수 맞춰졌으니까 위아래로 정리하면 ax 제곱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4a 더하기 bx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c가 하나 사라지니까 2a 더하기 2b 빼기 c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됐다고요? x제곱이요. 그럼 개수 비교하면 되겠죠? a는 얼마? 1인 거예요. a는 1이고요. 저기다 넣어서 4a 더하기 b는 1차의 개수인데 여기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2a 더하기 2b 빼기 c는 0 해서 a는 1이니까 b는 마사. 그럼 A1, B 마사니까 2-8 빼기 C는 0이니까 C는 6이 되겠네요. 아닌가? 아닌가요? 아니죠.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뭐가 틀렸는데요? 맞나? 야, 왜 C가 마이너스 6이 아니고 6이냐? 선생님 계산부 잘못했나요? 빨리 얘기해줘요.
2 마8 마이너스 C. C는 마이너스 6인데 왜 여긴 6으로 되죠? 얘기해줘요, 여러분. 뭐 잘못됐나요? A는 1, B는 마사. 여기까지 맞아요. A는 1, B는 마사. 그러면 2 마8 마이너스 C가 아니고 플러스 C죠. 여기 플러스 C, 여기 마이너스 C로 적었냐? 플러스 C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C니까 C는 6이 되겠습니다. 왜 선생님 틀렸는데 아무 말들 안 해요? 선생님 계산 자주 틀립니다. 중간에 틀린 거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창피하군요. 자, 그래서 유제 3번 했고요.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는 4개 풀어볼게요. 부교재 3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교재 31번 보시면 임의, 왜 발음이 안 되냐 오늘.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그게 뭐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항등식이니까 역시 떠올라야 되는 게 머릿속에 있고요. 그 상태에서 요거를 이야기할 건데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는 x제곱 플러스 2의 qx 더하기 bx 더하기 1이에요. 물론 항등식이니까 그냥 문제를 보고 푸셔도 되는데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이 3차를 2차로 나눴더니 몫이 있고요. 나머지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가 얘보다 차수가 낮은 1차 형태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생각을 해도 되냐면 오늘 수업할 내용이긴 한데 검산식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주어진 식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검산식 형태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차수가 낮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선 A랑 B를 구하래요. 그럼 사실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없앨 수 있는 적절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원래 x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걸 찾아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수치 대입을 하셔야 돼요. x에 뿔마 루트 1을 넣어야 되는데 계산이 좀 귀찮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이 문제는 물론 뿔마 루트 1을 넣어서 문제를 푸는 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뭘 할 거냐면 그냥 때려서 나눌 겁니다.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다항식이래. 항등식 문제 푸는 방법. 첫 번째 수치 대입, 두 번째 계수 비교, 세 번째 뭐라고요? 직접 나눈다예요. 그 직접 나눈다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오는 건 x.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빼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2차니까 아직 나눌 수 있죠. 마이너스 3까지 쓰면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럼 빼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럼 요게 나머지인데 요 나머지가 얘라고요.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6은 1이 되니까 a랑 b 값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선 q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서 q는 안 했는데 q 값이 나와버렸죠. 사실은. 됐죠? 요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a랑 b는 얘랑 얘니까 곱하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등식의 해법 중에 하나로 뭐가 있다고요? 직접 나눈다가 있다는 것도 꼭 생각을 해주세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34번 보시면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기본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에 미지수는 누구냐면 x입니다. 자, 우리 첫 수업 했었던 거 생각해 볼게요. 방정식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그렇죠, 미지수였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맞아요, 등호예요. 그래서 미지수랑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지수를 x로 결정 지어준 겁니다. 그럼 주어진 x제곱 플러스 m-2x 플러스 m 플러스 2 p 플러스 q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정식에서 현재 미지수는 얘만 미지수인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썼죠? 이 친구들은 알 수 없는 상수인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상수는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얘기 안 했나? 상수는 숫자가 아니에요. 상수는 항상 일정한 수예요. 항상 일정한 수고 이건 변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변수고 상수인데 이 상수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고정된 값이에요. 그리고 그 고정된 값이 얼마인지를 찾기 위해서 문제에 있는 조건을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방정식의 미지수는 x예요. 그게 이 문제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근데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실수 m에 관계없이 땡땡땡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실수 m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건 우리 많이 봤죠? 항등식이에요. 근데 변수를 지정해 줬네요. 어떤 변수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그럼 m에 대한 항등식이면 형태가 어떻게 생겨요? 0 곱하기 m은 0 형태로 생긴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항등식은 얘가 변수인 거고 방정식은 얘가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근이 얼마래요? 1이라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했죠?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에요. 그럼 x에 1을 넣어야겠어요? m에 1을 넣어야겠어요? x에 1을 넣어야죠. 왜요? 이 방정식의 미지수는 x니까요. 그럼 이 근이 1이라는 건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 1을 넣어요. 그랬을 때 이런 형태가 성립한다고. 그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변수 바꾸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 됩니다. m에 대한 방정식인데 x에 관계없이 근을 1로 간다. 그럼 그땐 m이 1이라는 거죠. 그리고 형태는 0 곱하기 x는 0꼴인 거고요. 알겠습니까? 계세요? 네, 계시는군요. 자, 그래요. 그러면 x에다 1 넣을게요. 말이 안 나오죠. 1 더하기 m-2 여기 1 넣었으니까 생략 더하기 m 플러스 2p 하고요. 공간이 부족해요. 더하기 q는 0이에요. 근데 m에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m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m이 있는 건 여기랑 여기 있죠? 1 더하기 p, m 하고 더하기 없는 친구들 1 마이너스 2, 2p 그 다음에 q는 0이에요.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 더하기 q까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변수가 뭐인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됐죠?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35번 X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게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2AX 플러스 BY 빼기 3을 10X 플러스 3Y 플러스 6으로 나눴는데 이게 XY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봤죠?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 주어진 식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식이에요? 아니면 등식이에요? 식이죠.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으면 방정식 이야기도 할 수 없고요. 항등식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항등식과 방정식 모두 등호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이걸 항등식 문제로 풀 수는 없어요. 항등식 문제로 풀 수는 없고 일정한 값을 가진다에 대한 내용을 식으로 바꿔주는 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일정한 값을 가진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는 K라고 하고 K를 일정한 값, 항상 일정한 수,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상수라고 부릅니다. 변수에 관계없이 늘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걸 상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는 K 붙인 다음에 K는 상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고정된 값이라고요. 그럼 등호 생겼네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대요. 그럼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꾸는 순간 식이 뭐가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항등식이니까 분모에 있는 걸 이쪽으로 넘길게요. 2ax 플러스 by 마이너스 3은 k 괄호치고 10x 플러스 3y 플러스 6이라고 볼 수 있죠. 됐죠? 자, 그러면 동류항 정리하겠습니다. 동류항 정리하면 2a 플러스 10k x, 플러스가 아니죠. 미쳤나봐요. 마이너스죠. 10kx 플러스 b 마이너스 3ky y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k는 0이 돼요. 근데 이게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뭐가 돼요? 이게 0이면서 이게 0이면서 이게 0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항등식 이야기로 바꾸면 이게 되고요. 좀 더 직관적인 이야기로 해볼까요? 주어진 분수식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고정적인 값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나누어 떨어졌다 하니까 얘를 얘로 직접 나눠버린다는 거죠. 나눴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나머지가 0이 나온다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k고 나머지가 0이다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로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럼 직접 나눠볼까요? 직접 나누면 2ax 플러스 by 빼기 3을 뭘로 나눌 거냐면 10x 플러스 3y 플러스 6으로 나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곱해서 여기 x 1차니까요. 10x에 곱해서 2ax가 나오려면 5분의 a를 해주면 되겠네요. 5분의 a에서 2ax 플러스 5분의 3ay 플러스 5a 5분의 a 곱하기 6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빼면 사라지죠. 그러면 b 마이너스 5분의 3a y 더하기 마이너스 3 빼기 5분의 6a인데 이거 x에 대한 1차인데 이건 없죠? 그럼 이제 이게 0이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해서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각각 구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어느 쪽으로 접근하냐의 차이인 것 뿐입니다. 됐고요. 37번 보죠. 37번.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드렸던 건데 깊게 안 다뤄서 문제 나온 김에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식이 있는데 구하라고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근데 좌변은 있고요. 이따 적을 거고요. 우변이 A0 더하기 A1 X-1 더하기 A2 X-1의 제곱 더하기 A3 X-1의 세제곱 해서 몇 가지 있어요. 더하기 A15 X-1의 15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쓰이진 않을 건데 여러분이 이 형태를 봤을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가 우리 배운 것 중에 유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 문제들을 풀 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쓰이냐 안 쓰이냐는 두 번째 문제고 떠오른 상태에서 문제에 부합하는 조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그 얘기 드린 적 있죠. 조립제법을 쓰는 이야기 하면서 조립제법 쓰는 되게 많은 단점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썼을 때 빨리 풀리는 문제가 이렇게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진 친구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첫 번째 나머지가 얘고요. 그 몫을 다시 x-1로 나눴을 때 두 번째 나머지가 얘, 세 번째 나머지가 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 문제랑도 사실은 풀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거 말고 다른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의 A0, A2, A4 해서 제일 마지막은 A14까지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거듭제곱이 짝수로 되어 있는 애들만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기억나요?
어떤 친구를 A0, A1, X1제곱, A2, X2제곱, A3, X3제곱 쭉 가서 A, 뭐 여기는 10까지만 할까요? X10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첫 번째로 A0, A1, A2 해서 A10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은 X에다 얼마 집어넣는 거죠? 이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이항정리랑 이런 것도 개념이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식이 있는데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모든 친구들의 합이 될까요? 지난번에 수업할 땐 모든 개수의 합, 상수항 포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승민이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요. 거기 없어요. 여기 새로 만든 거예요, 선생님. 자,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A0, A1, A2, A3에서 A10까지 합이 될까요? 다음은 세아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얼마? 1이죠? 그럼 A0 빼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10이요.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얘가 될까요? 세아. 대답해줘요. 이 식에 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얘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죠. 됐죠? 그러면 어려운 거니까 선생님이 할 거예요. 2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해서 A10까지는 A1이 없어졌죠? 그럼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결과물을 더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친구만 원하면 더한 친구를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똑같은 이야기에서 홀수 번째 애들만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빼면 A1이 2개 있죠? 그래서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 이야기에서 A0, A1, A2 쭉 가서 A15까지의 합을 구하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죠. 그럼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2를 넣어야죠. 됐죠? 그럼 이 친구를 잠시 fx라고 할게요. 그럼 이 친구는 결국 f2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럼 A0 빼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15인데 15면 음수. 이렇게 만들려면, 즉 뿔마가 반복되게 나오려면 이 친구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죠. 그럼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됩니까? 0 넣어야죠. 그럼 저 함수를 fx라고 하면 f0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짝수 번째 애들만 있는 친구는 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친구는 f2 더하기 f0을 반으로 나눈 겁니다. 됐죠? 그럼 f2랑 f0은 문제에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하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홀수 번째 애들 구하는 이야기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 중에서 간혹가다 0을 빼고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0을 빼고 구한다면 A0은 어떻게 구해요? 이걸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구한 거에 A0 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를 풉니다. 그러니까 요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항등식 문제예요. 좌변을 전개했던 우변이 됐다니까. 항등식 문제에서 뭘 이용해서 푼 겁니까? 개수, 비교, 수치 대입 직접 나눈다 중에 뭘 이용해서 푼 거예요? 그렇죠. 수치 대입으로 푼 거예요. 적절한 수치를 대입한 겁니다. 적어주세요.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적으시고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할 거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3단원의 두 번째 내용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필기할 건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정말로 한 줄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거긴 한데 항등식의 세 번째 풀이 방법인 직접 나눈다예요. 그래서 검산식이 사실은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오늘 필기할 내용 자체는 이게 끝이고요.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문제풀이도 같이 꼭 적어주세요. 자, 정석 보겠습니다. 정석 보시면 기본 3-4번이에요. 그래서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x에 관한 다항식이 땡땡땡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 나오네요.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랑 같은 의미입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다랑 같은 의미죠. 그리고 이걸 한 단계 더 나가면 결국엔 나중에 할 거예요. 인수분해가 된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왜인지는 식을 보면서 이야기 드릴까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8을 무엇으로 나눴냐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로 나눴대요. 검산식 형태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몫이 qx가 있고요. 나머지가 rx가 있을 텐데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가 0이라고요. 그럼 보시면 땡땡땡이 땡땡땡 곱하기 땡땡땡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식을 곱셈 형태로 표현하는 거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수분해요. 그래서 사실은 인수분해가 된다고 요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나머지 정리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인수 정리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이 친구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거냐면 직접 나눌 겁니다. 항등식의 마지막 해법인 직접 나눈다를 할 거고요. x 세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8을 직접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2차고 3차니까 여기 x 와서요.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qx가 되겠네요. 그럼 빼시면 사라지고요. 요렇게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4x제곱 있고요. 2차고요. 1차 여기 있죠? 더하기 p 마이너스 q x 마이너스 8이고 2차니까 아직 나눌 수 있네요. 아직 나눌 수 있어서 더하기 아니군요. 빼기 4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4q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요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q 더하기 16x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8 더하기 4q예요. 1차니까 이게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저기에 있는 p 마이너스 q 더하기 16이 0이면서 동시에 요것도 0이어야죠. 마이너스 8 플러스 4q도 0입니다. 밑에 식으로 q 나오네요. q는 2고요. 여기에 2 집어넣으면 p는 얼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pq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항등식인데 무엇을 활용한다? 직접 나눈다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됐죠?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몇 차예요? 네, 이거 몇 차예요? 네, 그럼 여기 몇 차여야 돼요? 1차여야죠. 1차고 최고차의 개수가 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 곱해서 최고차의 개수 되려면 여기가 뭐가 와야 돼요? x가 와야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 곱해서 상수 나오니까 q랑 곱해서 마이너스 8 나오려면 마이너스 q분의 8이구나 해서 이걸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여기가 1차일 때만 쓸 수 있는 좀 간단한 방법이고요. 2차나 3차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거나 잘 풀고 싶으면 이런 것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이런 게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 지금은 직접 나누는 행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밑에 있는 유제 3-6번입니다. 문제 x에 관한 다항식을 이걸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되어 있고 몫은 안 나와 있어요. 몫은 qx로 보통 적죠. 그래서 qx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에 물론 qx가 1차여야 되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차 형태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냥 직접 나눌 겁니다. 직접 나눌 거고요. x 세제곱 더하기 2차 이거 빼고 해볼까요? 이번엔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2차 없애는 형태로 썼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여기에 x 와야겠네요. x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고요. 빼시면 사라지고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 2차니까 아직도 할 수 있겠죠? 더하기 1까지 와야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빼면 a-1 플러스 1이니까 ax만 남을 거고요. 더하기 b-1입니다. 이게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얘라고요. 얘가 2x 플러스 3이니까 a는 2고요. b는 4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뭐예요? 항등식 이야기지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적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3-5거든요. 3-5고 저기에선 x의 제곱 더하기 2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몫은 구하지 않고 나머지만 구하고 있는데 요걸 두 가지 이야기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직접 나눌 겁니다. 직접 나눌 거고요.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2 아니야 그냥 2라고 적어. 이렇게 하고요. 이걸로 나눌 건데 이 상태로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걸 전개해낼 겁니다. x-2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직접 나눌 겁니다. 직접 나누면요. 4 2차니까 x제곱 와서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오고요. 뺍니다. 사라지고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예요. 그럼 여기 한 번 더 4x 오시면 되겠고요. 그럼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 제곱 플러스 16x 되고요. 빼요. 사라지고요. 그러면 12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가 됩니다. 아직도 2차니까 할 수 있죠. 플러스 12 적으셔서 12x 제곱 마이너스 48x 숫자 개 크네요. 플러스 48이에요. 자, 그럼 빼면 사라지죠. 요거 하면 32 맞나요? 32x 플러스 빼기군요. 빼기 46 해서 1차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32x 플러스 마이너스 46이고요.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몫은 얘예요. 몫은 얘입니다. 됐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요걸 보고 나중에라도 이런 걸 떠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문제 풀다 잠깐 나왔는데 거듭제곱 연속으로 있는 이야기요. 거듭제곱 연속으로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 x 4제곱 플러스 2를 x-2의 제곱에 요 앞에 a 있고요. b하고 x-2 있고요. 더하기 c 이런 식으로요. 표현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선생님이 요 문제,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문제에 푸는 빠른 방법이 뭐라고 했었냐면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쓰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고요. 두 번째 나온 몫을 다시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형태를 정리하면 여기까지 공통인 인수인 x-2로 묶으면 a, x-2 더하기 b 더하기 밖에 c. 그래서 주어진 식을 x-2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 그럼 몫을 다시 한번 x-2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앞에 했었던 이야기들의 연장선인데 x의 제곱 플러스 2가 하나, 둘로 나눠지죠. 근데 이 친구는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이고 나머지가 0. 이 친구들은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는 이거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 나머지들의 합이 전체 나머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머지 0이고 여기 나머지 얘니까 둘 더하면 얘가 사실은 전체 나머지인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제곱 이야기로 되어 있다면 사실은 이런 접근도 가능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조립제법 연속으로 쓰겠습니다. 이 친구로 놓고 보면 1, 3차의 개수 0, 2차의 개수 0, 상수 0, 상수래. 1, 맞나? 4차, 3차, 2차, 1차. 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눌 거예요? x-2로 나눌 거라고요. 그래서 2 적고요. 그러면 내리면 1, 2, 그 다음에 2, 4, 4, 8, 8, 8. 아니죠. 16이죠. 16. 그러면 18.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요? 18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얘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뭘로 나눈 거예요? x-2로 나눠요. 그러면 1, 2 하면 4, 8, 12, 24, 32. 그럼 요 32가 누구냐면 얘예요. 됐죠? 그럼 요식은 A. 근데 A는 1이에요. 여기 4차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구나. 4차 말고 A 다른 거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x-2의 제곱하고 땡땡땡 한 다음에 더하기 b가 얼마라고요? 32죠? 32 x-2 더하기 c가 18이라고요. 그럼 요만큼이 나머지예요. 이거 정리해 볼게요. 32x-64 더하기 18이에요. 그럼 32x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 40, 50, 46 이렇게 되죠. 쭉 있네요. 32x-40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거듭제곱 형태 이야기를 무엇으로? 조립제법으로 연속으로 써서 사실은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결론보다는 이런 형태들이 왜 그런 애가 되는지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어려워요. 적어놓기만 하시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연습 문제입니다. 이 연습 문제는 과제에는 없는 거예요. 조금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서 과제에 넣어놓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3-10번이에요. 자, x에 관한 다항식을 땡땡땡으로 나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검산식 적겠습니다. xn제곱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예요. 이걸 x-3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만 나왔으니까 몫은 없어요. qx 더하기 나머지가 3의 n제곱 x-3일 때 a, b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 써있네요. n은 자연수. 자연수인데 얼마인지는 안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이에요. 아까 이야기처럼 좀 해볼까요? 아까 이야기로 놓고 보면 그냥 직접 나누면 됩니다. 그죠? 우리 지금까지 한 걸로 직접 나누면 돼요. 근데 직접 나누려고 보니까 이거 차수가 n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풀 수가 없어요. 그죠? n에 따라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검산식이네요. 검산식은 항등식이었고요. 항등식은 가함법이로 미쳤어. 수치 대입, 개수 비교 직접 나눈다. 이걸 쓰는 거고 어려운 문제는 이 세 개를 혼용해서 푼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건 약간 혼용이 들어가요. 혼용이 들어가고요. 여기 문제에서 방금 전에 풀었었던 이 내용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x-3의 제곱, 그 다음에 x-3. 사실은 1차인 거죠. 그리고 0이 더해진 거예요. x-3의 거듭제곱 형태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쓸 수 있다고요? 사실은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쓰는 문제인 겁니다. 아까 여기 오른쪽에 적어드렸던 거예요. 그런 종류의 문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공통인 x-3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x-3 곱하기 qx에 더하기 3의 n제곱입니다. 요거 x에 대한 몇 차인가요? 요거 x에 대한 몇 차예요? 0차예요. 그죠? 그죠? 그럼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마치 이 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0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다시 이 몫을 x-3으로 나눴을 때 또 다른 목과 또 다른 나머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걸 직접 x-3으로 나누려고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 쓰려고 보니까 역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죠? 1, 0, 0, 0, 0 이걸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엔 대입법으로 풀 겁니다. 수치 대입법으로 풀 거예요.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서 3 집어넣으면 qx가 얼마인지 몰라도 우변이 얼마예요? 0이죠. 그걸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x는 3이에요.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도 3 넣고 여기도 3 넣고 여기도 3 넣고 여기도 3 넣고 여기도 3 여기도 3 넣을 거예요. 우변은 0이라고요. q에 관계없이 0이고 이걸 노리고 3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좌변은 3의 n제곱 하고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3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그럼 양변을 3의 n제곱으로 나눌 수 있나요, 없나요? 다시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3의 n제곱으로 양변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나누려면 뭐가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돼요?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n이 자연수죠? 3의 자연수 제곱은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3의 n제곱으로 나눠도 돼요. 그래서 이 식은 결국 뭐가 되냐면 9-3a 더하기 b가 0이라는 식이 됩니다. 그럼 미지수가 지금 a랑 b 두 개죠?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식 하나를 더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원래는 식 하나를 더 구하는 방법은 직접 나눠서 몫을 다시 3 집어넣어서 나머지가 예다로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직접 나누는 게 안 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원래는 뒤에 있는 인수정리 및 나머지 정리의 응용이거든요. 근데 좀 앞에 나왔어요. 정석이 좀 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b는 넘겨요. 3a-9라고 해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주어진 식은 x의 n제곱하고 x제곱 마이너스 ax 한 다음에 b자리에 더하기 3a 빼기 9인데 이거 잠깐만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랑 요렇게로 묶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x제곱 빼기 9죠. x제곱 빼기 9는 합차공식입니다. 9가 3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하면 x-3하고 x 플러스 3이 되고요. 이 친구는 공통인 인수인 마이너스 a로 묶으면 x-3이 돼요. 그럼 얘랑 얘가 x-3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x의 한 번 더 바꾸면 x의 n제곱 제일 앞에 있고요. x-3으로 묶이고 남은 건 x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a가 남습니다. 좌변이 이렇게 정리돼요. 뭐를 통해서요? 이걸 대입함으로써요. 그리고 우변은 뭐가 되냐면 그대로 얘입니다. 그럼 x-3 그 다음에 x-3 qx 더하기 3이 돼요. 그럼 이 식하고 이 식 완전히 같은 식이에요. 근데 여기 x-3 여기 x-3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인 xn제곱 x 플러스 3 마이너스 a가 여기에 x-3 qx 더하기 3이 돼요. 사실 뭘 한 거예요? 몫을 구한 겁니다. n이 들어가게 몫을 구한 거예요. 그럼 이 식을 보면 다시 x에다 얼마 집어넣고 싶어요? 3 집어넣고 싶죠. 왜요? q에 상관없이 값을 가지니까. 그럼 우변은 뭐가 돼요? 이거 3 아니죠? 미쳤죠? 3의 n제곱이죠? 3의 n제곱이죠? 3의 n제곱이죠? 미쳤어요. 자, 그러면 x에다 3 집어넣으면 요거 사라지고 3의 n제곱이 좌변. 우변. 좌변에 x에 3 집어넣으면요. 왜 9야? 3의 n제곱에 6 마이너스 a가 되네요. 다시 한 번 더. 3의 n제곱으로 양변 나눠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0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약분하면 6 마이너스 a는 자 우변 얼마예요? 3의 n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0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1입니다. 이항한 거 아니에요. 나눈 거예요. 그럼 a는 얼마예요? 5예요. a가 오면 b는 여기다 넣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15 빼기 9니까 b는 6이 돼요.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마 공수원 한 번씩은 하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해서요. 여기 좀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뭘 주목할 거냐면 이 식이요. 이거 x에 얼마 집어넣은 거예요? 3 집어넣은 거죠. 이 식에 x에 3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저것만 떼와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에 x에 3 집어넣었더니 우변이 0이 됐다고요. 그럼 이 식에 3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다는 건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이 3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가? 근이 3이라는 이야기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이 친구를 0으로 만드는 값이 3이니까 반대로 이 친구가 0이라고 놓은 방정식으로 바꾸면 3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니까 근이 3인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이 근을 3으로 가지려면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방정식이 1하고 2차인데 1하고 2를 근으로 가진다는 건 x-1하고 x-2를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반대로 한 거예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일일이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지만 실제로 나중 되면 어떻게 푸냐면 3 넣는데 0되죠. 아, 그럼 얘가 분명히 뭐를 인수로 가지겠구나? x-3을 인수로 가지겠구나. 그럼 2차죠? 요거 1차죠? 뒤에 1차 더 있어야 돼요. 1차 곱해서 x제곱 나오려면 x 와야 되고요. 요거 곱해서 b 되려면 마이너스 3분의 b구나 해서 문제를 사실은 풉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안 배웠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은 넣는데 0이 된다? 인수로 가진다로 다이렉트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사실 되게 오래 걸려요. 알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서 약분을 해서 푼 거고 결국에 요 거듭 제곱 부분 때문에 뭐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직접 나눈다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대입법을 2번 쓴 겁니다. 이거 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서술형으로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풀이 방법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적으신 다음에 투데이 푸시면 되겠습니다.